중국 관영 언론이 한국과 일본의 갈등 국면이 결국 자국 반도체 산업의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신화통신이 발간하는 참고 소식은 1일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새로운 공급업체를 찾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큰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중국도 영향을 받겠지만 반도체 산업의 기회를 만났다고 강조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소속 전문가는 일본과 한국이 몇몇 기업이 중국을 산업 사슬에 끌어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지어 일부 업체가 중국으로 사업을 이전하는 것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대규모 생산 능력이 중국으로 이전된다면 반도체 산업이 공고해진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에도 관영 글로벌 타임스 역시 비슷한 논조의 보도를 내보낸 바 있다. 당시 이 매체는 중국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핵심 경쟁력을 향상할 기회라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이를 전망했다. 1일 현지 시간 트럼프는 3천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IT 제품 중에서는 중국산 스마트폰과 TV가 새로운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당초 예고했던 25% 관세보다 낮지. 해당 제품들의 판가 상승 및 판매 둔화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가장 민감한 것은 아이폰으로 미국 아이폰의 판가가 10% 인상될 것이라며 애플 벤더에겐 부정적이지만 삼성전자, 스마트폰 벤더와 LG전자에게는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원은 중국산 TV도 미국 내 가격 경쟁력이 희석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지난해 북미 TV 점유율은 삼성전자 24%, 비즈오 14%, LG전자 13%, TCL 13% 순이었는데 최근 1분기 TCL이 점유율 26%로 1위가 된 상태라며 그러나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 TV의 반사이익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넷을 들어보지. 오늘은 삼성이 중국의 불화 소대체 발주 조짐이 라는 주제로 얘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 중국에서 불화 소를 발주할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불화 소는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 대만 등에서 조달해 왔는데 이제 일본에서 곧바로 수입이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업체들을 물색 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일본 발수출 규제가 터지자 마자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이번 단들은 기존의 일본 거래처는 물론이고 중국, 대만 등에 급파되어 대체 구라소를 조달하는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삼성은 기존의 거래처인 방어그룹으로부터 불화소를 조달하는 방안을 어느 정도 마련한 곳으로 중국 상하이 증권모 등에서 보도가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무래도 일본에서 크게 신경 쓰이는 부분인데요. 일본 각종 언론에서는 삼성이 다양한 불화소의 대체 가능성을 테스트하기 시작했다면서 일본이 주요했던 불화소 시장을 빼앗기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용계의 자의 경우 일본의 존재감이 저하될 것이라는 관련 기사를 내면서 일본의 기존 고객들이 조달 분산 움직임이 확산되고 일본 이탈을 부르고 있다는 논주에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 생산도 혼란스러워진다며 부작용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절호의 찬스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각종 기업들은 불화소에 대한 투자를 급속하게 확대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중국 상하이 증권보에서 삼성이 중국으로 불화소를 대거 발주할 것이라는 보도는 상당히 실현될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플러스 오해 테스트와 안정성 공급량에 따라서 삼성의 발주 라인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일본에서는 뜻밖의 출혈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를 가했을 때 일본 기업이 제3국 개발 완화 혹은 히토류 절약 생산법을
개발했다면서 한국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과거 일본의 반도체 쉿 공장이 폭발해서 전 세계 시장 60%를 정리하던 스밈 오토하기 주춤하는 사이에 본이 중국과 대만 업체 등이 생산업 확대해서 점유율을 빼앗겼던 기억도 생생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국의 불화소를 공급되어 오던 중국의 급부상과 러시아와 같은 신규 라인 한국 내의 불안수 업체들이 똑같은 절차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은 최종적으로 합의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일본에서 정치적 이유로 잃는 것이 생기는 게 좋지 않은 모양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불안소뿐만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서 한 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좋지 않다고 평하면서도 중국의 기술계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동쪽의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반도체 관련 설비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일일 갈등을 통해 만약 한국이 추출한다면 지금까지 반도체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중국과 대만 등이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외신들은 정말 보시면 결론적으로 일본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양국에 큰 손해를 안겨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자금의 갈등이 마무리될지 혹은 추가 보복으로 장기화될지 시계 제로 상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 북한이 2일 새벽 8일 세 번째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시험한 데 단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함경남도 영흥 일대에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한 발언이다. 지난달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엔 스몰원이라고 한 데 이어 또다시 개의치 않는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유세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떠나면서 북한이 약 일주일 새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김정은이 당신을 시험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상황이 매우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하면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결코 합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 I have no problem고 덧붙였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지만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고 매우 일반적인 것들이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사일 발사에도 김 위원장과 여전히 협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물론이라며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을 결코 논의한 적 없고 핵을 논의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다른 나라들도 그런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한다고 덧붙였다. 미 행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의 오늘 미사일 발사에 관한 공개된 보도를 통해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한국 및 일본 동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세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 정부 공식 입장은 지난달 25일 단거리 발사체 31일 미사일 발사로 3차는 한일과 긴밀한 협의 부분을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사일 발사 20여 시간 뒤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다들 하는 작은 것, 스몰러 원즈들을 시험한 것이라고 했다. 이튿날 북한의 남조선 군부 호전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는 입장이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선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에 대해 경고라고는 하지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발사 때는 아무 입장을 내지 않다가 3차 발사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대신 북한 단거리 시험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비난했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1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들 미사일 발사는 김정은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진정한 외교가 언제 시작할지, 언제 비핵화 실무 협상이 시작할지를 물어봐야 한다며 우리는 여전히 북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미국이 잇따른 단거리 시험 발사에도 로우키 절제된 반응을 내놓는 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30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실무협상에 조속한 재개를 바라기 때문이다. 이날 뉴욕에서 유엔 안보리 회의 직후 영국, 독일, 프랑스 3개국은 미사일 발사, 규탄 성명을 발표했지만 미국은 빠졌다. 태국 방콕 아세안 지역 포럼 ARF에 참석 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를 현지 회견에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불참으로 여기 방콕에서 북한과 대화할 기회를 갖지 못한 건 유감스럽지만 우리는 갈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그의 팀을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와 만날 수 있도록 파견하기를 바란다며 나는 머지않아 실무 협상이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방식으로 그들과 다시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 현지 시간 북한의 새 발사체 발사 직후 걱정하지 않는다. 매우 일반적이고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오하이오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새 발사체를 쏘았는데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발사된 두 발의 발사체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가 최근 3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신을 시험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나는 아주 많이 통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 많이 통제되고 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사일 발사는 김 위원장과 자신이